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국일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의용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친정부 성향 매체인 루스카야 베스나, 그리고 러시아의 봄이라는 뜻인데요. 이 매체는 30일 우크라이나 선전 채널을 인용하면서 북한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 편에서 싸우기 위해서 5월 말까지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파견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의용군으로 투입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의 무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북한의 보병과 포병이 자체 무기와 포탄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들과의 작전 공조를 위해서 한국어가 가능한 장비도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러시아군 총참모부 소속 장교는 매달 1만에서 1만 5천 명 규모의 북한 병사가 투입될 수 있으며, 우리 그러니까 러시아 보병을 공격 임무에서 빼내고 북한 병사들을 훈련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북한군은 현대적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더 잘 훈련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력 매체들이 이와 관련된 보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국제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무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들이 터져 나오면서 북한군의 의용군 파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이 우크라이나의 국방 매체인 아미인폼은 전날 보도에서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의 동맹으로 참전할 수 있는 국가로 북한을 들면서 특수부대 파견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투입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해 8월에도 북한이 10만 명을 파병할 수 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주는 대가로 추가로 탄약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30일 북한이 이 식량, 원자재 등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24종 이상의 무기 탄약을 제공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에 관여했던 슬로바키아 무기상을 제재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러시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약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이 이어서 제한된 거래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24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평양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 중심에 무기상 아쇼트 무크르티체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무크르티체프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 관리들과 함께 20여 종의 북한 무기 및 군수품을 러시아에 판매를 하고 그 대가로 상업용 항공기를 비롯해서 원자재, 상품 등 다양한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려고 계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다 추가를 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 러시아가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과 러시아가 탄약의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최근 성명을 주목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의 로켓과 미사일 등을 판매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계속된 대러 무기 지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무크르티체프의 제재를 거론하면서 무크르티체프는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받을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을 지원하는 이들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명확한 메시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조치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군산 복합체를 약화시키고 유엔이 금지한 대량 살상무 그러니까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 북한의 수입원을 배척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이 WMD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행위에도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 등 어떤 나라로부터 군수장비를 확보하려는 시도도 계속 규명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2월 17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1월까지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연해주 핫산역까지 열차 운행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을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11월 18일은 백악관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과 북한이 무기를 거래했다고 지목한 당일입니다. 북한과 바그너 그룹 간의 무기 거래를 부인하니까 미국 당국이 전격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 11월 18일 5칸의 열차가 러시아 핫산역에서 북한 두만강역 쪽으로 이동을 했고 다음날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를 선적해가지고 같은 열차가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연구소는 무기 거래 당일 이후에 최근까지 북러 국경을 오가는 열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서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교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철도 운행이 인근 지역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북한이 러시아의 탄약 등의 무기는 물론이고 1만 명 이상, 그것도 매월 그렇다는데요. 1만 명 이상의 의용군까지 파견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 속에 숨겨진 북한의 속내입니다. 북한은 지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남쪽을 유린이라도 하듯이 미사일 발사에 올인하고 있죠.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속보도 아니고 특별한 보도도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미사일 도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의 한계 비용만 생각했을 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하면 300만에서 500만 달러 그리고 화성 12형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RBM을 발사하면 1000만에서 15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사만으로도 2천만에서 3천만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자, 올해 들어서 3월까지 대충 확인된 것만 봐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2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9발, 순항미사일 11발, ICBM 2발 등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충 잡아도 최소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미사일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제시장에서 곡물을 사들였더라면 올해 북한이 부족한 곡물 약 80만 톤의 절반 이상을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으면서 인도주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연 북한이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날이면 날마다 공중을 향해서 쏘아대는가 하는 겁니다. 저렇게 쏘아대고도 추가로 발사할 미사일이 남아있기나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창고에 쌓여있던 오래된 포탄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러시아로 보낸다? 또 최소 한 달에 10,000명 이상의 정예부대를 무기와 함께 러시아로 보낸다? 도대체 날마다 도발하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나 할까요? 북한의 김정은은 도대체 왜 저럴까요? 답이 대충 나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남쪽과의 전쟁 대비는 나중에 하고 지금 전쟁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거죠. 일단 러시아의 병력과 탄약을 보내서 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속셈이고요.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곡식이라도 수입해보자. 이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북한 군인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다고요? 아마도 그 마흐무트에서 죄수 용병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보냈던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군은 뒤로 빠지고 북한군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김정은의 뱃속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저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김주애를 미사일 발사 현장까지 데려간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뭘까요? 그렇게 예뻐하는 딸을 데리고 다니는 김정은이 과연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허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